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B는 지난 9월 21일 아시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ADB의 경제 전망은 통상 4월에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7월과 9월, 12월에 보충 전망을 발표합니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 즉 49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의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oftening Growth Amid a Darkened Global Outlook, 즉 어두운 글로벌 성장 속에서 성장 둔화, 또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역풍이 불고 있다 등입니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아시아 개도국 46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4.3%, 2023년 즉 내년 4.9%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3%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ADB는 아시아 경제가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에 따라 소비와 고용 중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요인이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EU 등의 강한 통화 긴축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과 파급 효과,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의 부채 취약성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각국별 경제 전망을 보면은 중국이 올해 3.3%, 내년 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ADB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기대치보다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불과 2달 만에 0.7%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3.3%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률 하향폭 0.3%포인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아시아 개도국 성장률 전망치 5.3%보다 밑돈 것도 ADB가 아시아 경제 전망을 내놓는 30년 중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성장 부진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만큼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인도는 올해 7.0%, 내년 7.2%로 전망하고 인도네시아는 올해 5.4%, 내년 5.0%로, 말레이시아는 2020년은 6.0%, 내년 4.7%로, 베트남은 올해 6.5%, 내년 6.7%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높은 주요 국가를 순위로 보면은 피지가 11.7%, 몰디브 8.2%, 방글라데시 7.2%, 인도 7.0%, 필리핀과 베트남 각각 6.5%, 말레이시아 6.0% 등이고, 반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은 주요국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가 마이너스 8.8%, 사모아가 마이너스 5.3%, 솔로몬군도 마이너스 4.2%, 마샬군도 마이너스 1.2% 등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개도국 전체 물가 상승률은 올해 4.5%, 내년 4.0%로 지난 7월 발표치보다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크게 높은 주요 국가를 보면은 스리랑카가 44.8%, 미얀마가 16%, 몽골이 14.7%,
파키스탄 12.2%, 중앙아시아 제국 11.5%, 카자흐스탄 11.2%, 인도 6.7%, 태국 6.3% 등입니다. 위험 요인을 보면은 ADB는 전망에 대한 위험은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았습니다. 글로벌 성장의 급격한 둔화는 아시아의 수출 확대에 대한 수요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았습니다. 선진국의 예상보다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은 펀더멘탈이 취약한 경제에서 대규모 환율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정, 국제 수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조와 이로 인한 글로벌 상품 시장의 파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 지역의 성장 둔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둔화와 일부 국가의 국가부채 관련 취약성, 식량 불안정,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관련 혼란 등이 있고 새로운 코비드19 변종의 출현과 같은 부정적인 팬데믹 전개도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해서 7월 전망치를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은 2.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올해 4.5%, 내년 3.0%로 7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침체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다른 주요 기관들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전망 가운데 그 여파로 한국 경제도 먹구름이 끼는 양상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8%, 내년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ADB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올해 4.5%, 내년 3.0%로 지난 7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정책은 기업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정책 위반자는 기업가 정신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추구이지만은 기업가 정신을 간접적이지만 중요하게 활성화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의 제거와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역동적인 민간 부문에는 활기찬 기업가 정신이 필수적이다.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목표일 수 있지만은 각국 경제는 본질 면에서 매우 다양한 기업가 정신과 디지털 기업가 정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는 기업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정책 위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가 정신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디지털적 더 넓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이 기업가 정신을 다른 추구와 비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혁신과 수출 및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에 불균형적으로 기여하는 고성장 기업 또는 가젤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재능 있는 개인을 육성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젤 기업은 나중에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디지털 기업가 정신 시스템의 글로벌 지수 즉 GIDES는 싱가포르가 기업가를 위한 세계 최고의 디지털 환경국으로 1위를 꼽았고 한국을 추종자 2단계로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추적의 3단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는 강력한 재산권과 정직하고 효율적인 정부, 정치적 안정성,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도는 경제적 거래 비용을 줄이고 인적 및 물리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창출하며 보다 효율적인 자원 할당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좋은 제도는 기업가가 직면하는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때문에 기업가 활동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1표준 편차만큼 부패가 감소하면은 신규 기업가의 진입이 10%만큼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패와 기업가 정신은 역의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추진하는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들로 가득 찬 보다 기업가적인 아시아를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